하루 앞으로 다가온 조희대 청문회에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맹탕 청문회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정청래 대표가 다시 가세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냅니다. 이승만,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쫓아내고 탄핵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합니까?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십시오. 민주당이 내일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작 핵심적인 증인들은 대부분 다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민주당도 이런 사실을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진실 따위는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는 정치 공세만 하면 된다는 당초의 목표를 세우고 시작한 청문회였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이 전직 대통령들 다 감옥에 갔다. 누구든 잘못하면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최 의원님.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만 안 나온다고 한 게 아니고 소위 진보 성향 대법관이라는 이응구, 오경미 대법관도 불출석한다고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못 나가느냐 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봤다면 지금 같은 저런 주장을 할 수가 없겠죠. 그거는 헌법뿐만 아니고 뭐 법원조직법이나 이런 몇 조 다 조항까지 들어서요. 거기에서 결국은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근데 판결 외에 그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국회에 나와서 지금 설명을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법부 독립 침해죠. 그래서 못 나가는 것이지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불출석 사유서를 잘 읽어보고 왜 헌법에 반하는 요구를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불출석 이유서 이겁니다.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에 낸 것과 토시 하나 똑같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5월 청문회 불출석에 이어 또다시 9월 30일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가 지난 5월 의견서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복사 붙여넣기 문서라는 것입니다. 국회 관행뿐 아니라 국회 품격 모든 것을 추미애 위원장이 한순간에 다 무너뜨렸습니다. 자 보시죠. 이게 지금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겠다는 서류입니다. 4줄입니다. 허접하기 짝이 없는 내일 청문회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 발단이 된 조희대 한덕수 사인회동설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의원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구명에 앞장서서 배지를 단 민주당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자리에서 과연 사법부를 압박하는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왜 불출석 이유 복붙했느냐 지금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민주당도 딸랑 4줄짜리 사유로 청문회 의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면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 사법부의 수장을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 탄압하듯이 청문회에 불러서 망신을 주겠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방해하는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법관을 탄핵하거나 이게 청문회를 할 수 있다라면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자체가 우리나라의 모든 법관들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줄 겁니다. 아니 어떤 판사들이 그러면 용기를 내서 유죄, 무죄 판결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참석하지 않는 것이 맞고요. 저는 오히려 역발상으로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히려 나왔으면요. 민주당이 매우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기 앉아가지고 민주당에서 나오는 여러 야유와 공세를 다 받아치고 법리와 논리에 입각해서 설득한다? 저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그런 울림을 줬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온 게 오히려 민주당을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없는 청문회 어떻게 할지 이걸 고민이랍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강행하겠다는 뜻을 확고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의견서만 제출하신 대법원장 이하 증인들께서는 사실은 청문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많은 시기죠. 그러나 국회법에 따라서 당연히 청문회 출석 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조인상 부위원장님. 앞서 봤지만 지금 국가전산망 마비가 돼가지고 재난 수준의 버금가는 우리 국민들 고통받고 있는데 내일 이 조의대 없는 조의대 청문회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각 증인들이 출석을 해서 의견을 밝혔으면 참 좋았겠죠. 앞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출석을 하면 당황하지 않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의 의혹을 가지고 궁금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앞서 국정자원 화제와 관련해서 조속히 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법사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또 별개로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늦출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 국회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대법원장 출석해서 증인해서 신문할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으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출석 의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사법부의 독립은 출석해서 증언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 개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나온 재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일반 형사사건은 아닙니다. 지난 대선에서 유력한 야당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신속하게 재판을 선고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된 재판에 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헌법 질서를 유린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 형사사건이 아니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출석해서 진술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